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맨을 보고 왔습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후기를 할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제 감상평은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추리 스릴러 영화이고 감독과 각본의 라이언 존스 감독님이 맡으셨습니다. 출연진의 데니얼 크레이그 배우님이 분우아 블랑 역, 조시 오코너 배우님이 주드 두플렌티시 역, 글렌 클로즈 배우님이 마사 크라크로아 역, 조시 브롤린 배우님이 제퍼슨 윅스 몬시눌 역, 제러미 레너 배우님이 넷 샤프 역, 그 외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세요. 공개일은 2025년 12월 12일이고 상영시간은 146분 정도 되며 상영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기 때문에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신부 주드 두플렌티시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좌천이 되어 시골 성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적인 제퍼슨 윅스 몬시뇰 신부와 만나게 되고 교구 내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며칠 후 불가사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주드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유명 탐정인 분우아 블랑과 함께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체 내용을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현재의 미국입니다. 전직 권투 선수 출신으로 뉴욕주 북부 성당의 젊은 가톨릭 신부인 주드 두플렌티시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다른 사제를 폭행하여 제퍼슨 윅스 몬시뇰이 이끄는 시골 성당의 보좌 신부로 좌천이 됩니다. 이 성당의 특징은 벽에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놓였던 그림자 같은 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주드는 성당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마사에게 윅스 가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윅스는 플랜티스 윅스 신부의 손자였고 윅스의 어머니이자 플랜티스의 딸 그레이스는 평판이 좋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플랜티스는 자신의 손자 윅스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성당에 남도록 강요했지만 그의 사후 유산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그레이스는 성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십자가를 부셔버렸고 그녀는 뇌출혈로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성당에는 십자가가 사라졌고 윅스는 이를 다시 세우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주드는 윅스를 보좌하여 그가 설교하는 미사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윅스는 설교로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정치 권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들 중 한 명을 찍어서 혐오, 배제하는 그런 설교를 하여 내쫓아버리고 신도들끼리 서로 적대시하는 갈라치기 같은 정치적 설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은 윅스의 편이 되면서 자연스레 만족감을 느끼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도가 되는 것이었죠. 성당에는 그런 정치 선동적인 설교 때문에 신도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버립니다. 주드는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도들에게 반발을 사게 되고 윅스의 귀까지 들어가며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미사 도중 윅스 신부는 강단 근처 창구에서 쉬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주드가 이전에 술집에서 훔쳐 성당 창문에 던진 악마 머리 모양 램프 장식으로 만든 칼에 찔린 것이었죠.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최근 윅스와 대립하고 악마 머리 모양의 장식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드에게 의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지역 경찰서장 제럴린 스콧은 사립탕정 분우아 블랑을 불러 윅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블랑은 스콧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주드와 함께 사건을 파헤치기로 합니다. 사망한 윅스가 그의 할아버지 플랜티스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 윅스 가문의 석조 묘소에 안장된 후 주드와 블랑은 교인들을 신문하여 윅스가 죽기 직전 모임에서 자신의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갑자기 신도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윅스의 사생아는 정치가에 도전했다 실패한 유튜버 사이 드레이븐이었는데요.
사인은 윅스가 프렌티스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고 그 재산을 찾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이와 함께 정치 경력을 쌓으려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윅스는 지금 있는 신도들이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약점이 될까봐 그 집회 때 신도들을 비난하고 내쫓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윅스가 죽으면서 플란티스의 유산이라 불리는 이브의 사과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사생아 사이 역시 재산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죠. 주드와 블랑 또한 유산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대신 플란티스와 윅스가 묻혀있는 윅스가의 거대한 석조 무덤을 지난주에 누군가가 중장비를 사용해 열려고 했던 성당의 중장비 사용 청구서 용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을지 몰라 주드가 중장비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중장비 회사에서 전화받은 안내원이 그때 자신의 오빠가 주문을 받아서 그에게 물어보고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주드는 반색하며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내원이 주드가 신부니까 자신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며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주드는 빨리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지만 안내원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아주 성심성의껏 상담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주드는 블랑이 살인사건과 재산의 미스테리에만 집중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며 신부로서 목회활동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제관으로 돌아가던 주드는 윅스가 석조 무덤에서 나와 성당 관리인 샘슨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서 그들을 쫓던 주드는 누군가에게 가격을 당해 정신을 잃게 되고 샘슨의 시체 옆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샘슨을 죽인 낫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충격을 받은 주드는 도망쳤지만 이내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려고 하지만 경찰서에서 블랑이 그를 발견하고 자수하는 것을 막는데요. 왜냐하면 블랑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악마 장식품이 술집에 2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장식품도 사라진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식품은 마을의 의사이자 윅스의 추종자인 넷 샤프가 훔쳐간 것이었는데요. 블랑과 주드는 의사의 집으로 갔는데 이미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집의 지하에서 윅스의 시체와 함께 산성 용액이 담긴 욕조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의사 넷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주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게 되고 경찰과 신도들은 주드의 자백을 듣기 위해 성당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블랑이 이를 막으며 넷이 윅스를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하는데요. 윅스는 평소에 설교를 하고 강단 옆 창고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조그만 술병에 담긴 술을 마셨습니다. 넷은 윅스의 개인 술병에 진정제를 넣고 주드를 속이기 위해 첫 번째 악마 장식품을 윅스의 성직자 복장에 붙인 다음 윅스가 술에 들어간 진정제를 먹고 쓰러진 후에 리모컨을 이용해 장식품에서 피가 스며 나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고에서 등에 칼을 맞고 쓰러진 것처럼 살인사건 현장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윅스는 기절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의사로서 시체를 검사하는 척했고 그때 마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하면 창고 안에서 넷이 몰래 옷에 붙은 첫 번째 악마 장식품을 바꿔치기하고 자신이 품에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악마 장식품에 칼이 달린 칼로 기절해서 쓰러진 윅스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윅스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블랑은 여기까지 설명하던 중 윅스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신도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스콧 사장이 주드를 체포하기 직전 성당의 오랜 행정 담당관인 마사가 다시 나타나 주드 신부에게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과거에 그녀는 독실한 신자로서 프렌티스 신부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신부님이 독실한 어린 그녀에게 이브의 사과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큰 다이아몬드였고 프렌티스는 죽기 직전 어린 마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인 보석을 삼키고 죽게 됩니다. 한편 그레이스는 재산이 보석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를 채게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성당을 다 헤집어 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못 찾고 죽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 현재 주드가 부임해 오고
그가 마사에게 윅스의 정치적 설교를 비판하면서 이 성당의 신앙에 대해 언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드가 마사에게 언제 윅스 같은 자에게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따지게 됩니다. 화가 난 마사는 바로 윅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 보석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후 윅스가 사이를 사생아로 둔 부정한 인물인 것이 밝혀지고 충성을 다한 신도들을 내치는 것을 보며 윅스가 무덤에서 보석을 빼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윅스를 막기 위해 넷과 공모하여 윅스를 살해하고 그녀의 애인인 샘슨을 설득해 윅스 대신 묻히게 하여 무덤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윅스의 부활을 연출하여 성당의 신앙을 회복하려 했고 그 후 다이아몬드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보석을 보고 넷이 욕심이 생겨 샘슨을 죽이고 주드에게 누명을 씌운 후 마사까지 죽여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려 하자 마사는 넷을 속여 그녀를 위해 준비된 독이 든 커피를 넷이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사는 자신이 넷을 제거했다고 모든 범죄 사실들을 털어놓게 되고 그녀는 이미 독약을 마신 상태에서 주드의 품에 쓰러지게 됩니다. 블랑은 이 사건의 사실을 다 알아챘지만 그녀가 스스로 나서서 주드에게 용서를 구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종 결론을 모른다고 하고 숨겼던 것이죠. 마지막 마사는 주드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그녀는 모든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드의 권유로 그녀가 어릴 적 혐오하고 조롱했던 그레이스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주드는 그녀가 죽기 전에 사죄에 대한 기도를 해주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년 후 주드는 성당을 정비하여 다시 열려고 합니다. 이전 신도들은 대부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못 찾아 불만을 품은 사이는 주드와 블랑 및 성당 관계자들을 의심하고 다이아몬드가 반환되지 않으면 주드, 블랑 그리고 성당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재산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하게 되고 별 소득 없이 사이는 떠나게 됩니다. 주드의 은사인 랭스크롬 주교가 걱정하며 새로운 성당을 열면 윅스의 추종자들이 몰려와 괴롭힐 텐데 괜찮겠냐고 묻자 주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두 팔을 벌려 오라고 하죠 라고 대답해 줍니다. 블랑은 주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주드는 자신의 목공 실력을 발휘해 성당의 십자가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첫 예배를 위해 새로운 신도들이 성당에 들어서자 그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게 되고 성당에 새로 걸린 십자가 안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살짝 비춰주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가 종교의 본질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크게 두 인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주드 신부는 불우한 과거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겨내기 위해 신부가 된 사람으로 신앙이 사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주드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든 작은 마을에 만연한 증오의 신앙을 좋은 쪽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빨리 어떠한 결과를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상담원에게 정성어린 상담과 기도를 해주죠. 반면 윅스 신부는 종교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배제와 증오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윅스가 설교를 하는데 성당에 온 신자들 중 한 명을 콕 찍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이혼한 여성에게 가부장제를 이야기하거나 동성 커플에게 막말을 해서 쫓아내면 편이 갈라지게 되고 내쫓기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만족감을 느끼며 윅스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공포와 증오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타락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대비되는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종교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통용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는 현재 미국 정치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윅스 신부는 증오와 분열 그리고 공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추종자인 사이는 소셜미디어에 그의 왜곡된 찬양 영상을 만들어 올려 그를 돕고 있죠. 이것은 현재 미국 사회에 만연한 기독교 민족주의,
종교와 정치의 결탁, 온라인 선동 같은 것을 빗대어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떠오르지만 영화는 굳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살인사건으로 환기시켰으며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치에서도 공포, 증오, 그리고 종교적으로 포장된 정치 구조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윅스의 공포, 배제, 증오를 활용한 정치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증폭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나중에는 이로 인해 윅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가 윅스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고 성당 신도들은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윅스에게 신도 자신들의 현상 유지를 위해 아첨을 해보지만 오히려 윅스가 그들이 나중에 자신과 아들이 세운 정치적 토대의 약점이 되리라 판단하고 그들을 내치게 되고 적으로 간주하며 그들에게 분열과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윅스가 늘 설교 시간에 하던 일이죠. 이로 인해 결국 윅스 자신이 살인사건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는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반영하며 그것이 돌고 돌아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게까지 칼을 겨누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주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하는 사랑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상담과 기도를 해주는 모습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을 고통받게 했던 마사에게도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눈을 편히 감을 수 있도록 신부로서 죄인에게도 기도와 용서를 해주는 모습은 종교가 보여줘야 할 관용과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그는 고가의 보석 2부의 사과를 얻게 되었지만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청빈을 넘어 이 보석이 상징하고 윅스가 그토록 원했던 원초적인 탐욕과 유혹에 대한 완전한 거부이며 세속적 권력 대신 영적인 가치를 선택했음을 확고히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영화는 빛과 그림자의 미장센을 통해 주제의식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윅스의 성당과 그를 비춰주는 공간은 종종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움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이용하는 신앙의 부패와 위선이 만들어내는 악인의 어둠을 상징한다고 보여줍니다. 반면 주드의 구원과 치유의 순간들은 자연광이나 따뜻한 색감 아래 놓이며 진정한 신앙의 사랑과 관용, 치유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영화는 흥미진진한 살인 미스터리라는 장르적인 틀을 빌려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공동체를 구원할 수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는 소셜미디어 선동, 배제와 증오 같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종교적 정치 구조의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출연 배우의 호연입니다. 윅스를 연기한 조시 브롤리는 단순한 악역을 넘어 탐욕과 권력욕을 종교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현대 정치 선동가의 섬뜩한 초상을 스크린에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반면 주드를 연기한 조시 오코너는 불우한 과거와 억울하게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치는 인물의 연약함과 헌신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영화 속에서 조시 브롤리는 부패한 신앙의 증오와 권력의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조시 오코너는 진정한 신앙의 구원과 치유의 고귀함을 보여줍니다. 두 연기의 대비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극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오한 사회 비판과 종교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해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드와 윅스를 대비시키며 단순히 종교적 정치 구조의 비판을 넘어 종교의 타락, 증오, 그리고 포용의 가치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그 자체를 깎아내리지 않고 선동가와 광신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비로운 사랑과 관용으로 끝을 맺는 균형 잡힌 메시지가 백미입니다. 또한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메시지 위에 괴짜탐정 블랑의 시니컬한 농담이 섞인 흥미진진한 추리를 통해 무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바람이 불도록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드 신부가 진정한 성직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고난을 통한 육체적 피로,
갈등,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극복을 통해 마지막에는 승리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성장물을 넘어 그의 성장 과정이 한 인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며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청하는 관객분들에게 많은 감동과 즐거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미장센이 아주 좋습니다. 영화의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배경이 되는 성당이 고딕 양식의 낡은 석조 성당인데 성당이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보면은 조명이 어둡고 벽돌 색도 짙은 회색빛이 돌아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부패, 비밀, 그리고 폭력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당 내부에는 십자가가 없고 그림자처럼 십자가 윤곽이 벽에 남아있는데요. 이는 윅스의 종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제거하고 오직 공포와 증오만 남긴 잘못된 신앙임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마지막에는 주드 신부가 자신이 만든 멋진 십자가를 걸어두며 마침내 성당은 참된 신앙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사용해 인물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윅스는 일부러 어두운 조명과 명과 암이 대비되는 조명을 써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거나 그가 있는 공간을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공간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그가 부패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반면 주드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비치며 그의 머리 주위에 후광처럼 빛이 맺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신앙과 구원의 빛을 대변하는 인물임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대비되는 신앙관을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 잘 표현했다고 느껴집니다. 영화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조연 캐릭터 다수가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일부 인물의 서사가 허술하게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베라 변호사, 리 작가, 시몬 첼로리스트 이 세 명은 영화에서 거의 하는 일이 없고 베라의 경우 이야기를 진행하게 해주는 친자 확인 딱 하나만 합니다. 리 작가는 중간중간에 미국식 코미디 말장난을 보여주고 시몬은 그냥 돈 사기 맞고 분노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윅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용의자들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면 뼈대가 되는 마사와 넷 박사의 살인 외에 이들이 살인까진 아니고 자잘하게 윅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서 수사나 추리를 할 때 서로 착각하게 하고 이놈을 잡으니까 이런 증거물이나 실마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고 이것을 추적해서 가보니까 이놈은 또 이것을 받고 하면서 점점 서스펜스를 쌓아가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그런 거미줄 같은 촘촘한 연결을 보여줬다면 캐릭터의 활용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영화에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엔딩에서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전 소비적으로 쓰인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샘슨입니다. 샘슨은 마사의 범행을 도와 죽은 윅스를 대신해 관에 들어가서 보석을 꺼내고 부활 연기를 하다 의사 4세계에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는 동기나 감정은 영화에서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사의 말을 빌려 그저 그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말없이 관에 들어갔다는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샘슨은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윅스가 도와줘서 이겨낸 인물이에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범죄에 쉽게 가담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샘슨은 사랑하는 마사를 위해서 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했을 거예요. 아니면 매우 갈등을 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죠. 반면 쉽게 범죄에 넘어갈 인물이라면 알코올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몰래 남을 속여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거나 암시하고 넷 박사에게도 쉽게 죽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샘슨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들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쉽게 소비된 것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긴 분량의 느린 전개입니다. 영화가 깊은 주제의식과 캐릭터의 심도 높은 심리 묘사를 위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문제인데요. 복잡한 종교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윅스의 경우 그가 사용하는 증오로 설교하는 방식과 나중에 어떻게 그의 추종자들이 분열되는가를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종교적 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너무 상세하게 구축하느라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주드의 경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진정한 신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순례를 가다 눈이 멀었다가 기적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하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질 않고 그 주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여 지루합니다. 왜 길게 이야기하냐면 주드 신부가 사도 바울의 고난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거나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드 신부는 윅스와 대비되는 인물로 그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곳 성당으로 와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영화로 보여주는 과정이 역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길어요. 조금 편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리 부분에서 탐정 블랑이 단서와 단서를 찾아내는 그 중간 부분의 공백이 너무 길어요. 대신 여기 중간중간에 캐릭터의 심리 묘사, 특히 주드 신부의 고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묘사가 일품이자 영화의 장점이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지겹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반복에 느리다 보니까 마치 영화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편집으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추리나 단서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주드가 새로 성당을 열고 새 신도가 성당을 들어올 때 영화에서 처음 보는 캐릭터가 새 신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새 신도가 전에 전화로 기도해줬던 중장비 회사 안내원하고 그녀의 가족이었다면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전화통화만 했고 얼굴은 모르는 사이였지만 주드가 뿌린 신앙의 사랑과 관용이 결실을 맺어 안내원의 가족이 찾아온다면 진짜 멋졌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이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비판 및 종교 성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캐릭터의 심리와 인물들 간의 연기의 호흡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고딕풍의 어둡고 미학적인 미장센을 선호하시는 분들, 하드코어한 추리 스릴러 말고 가벼운 추리 스릴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티어리스트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F랭크에 두었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영화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맨은요. C랭크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화려한 출연진들의 멋진 연기가 좋았고요. 사회 비판과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뻔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살인사건을 통해 풀어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을 잘 써서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장소, 미술, 소품 모두 훌륭합니다. 저는 시리즈의 2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3편이 반등을 하여 재밌는 추리 영화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맨의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